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한 과로사 특집 영상 과로 인정 기준만 아는 것이 오히려 산재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미 설명한 내용을 이어서 과로사 특집 영상 제2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로사 특집 영상 제1편에서는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한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산재를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단기과로에 대한 인정 조건도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는 그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의 산출을 수동적으로 주어진 기초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확보하는 그 방법을 고민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기법을 총동원해서 최적의 과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서 심근경색과 뇌출혈과 같은 과로사 산재 사건을 산재 승인받기 위한 그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직종별 업무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직종별, 그리고 연령별, 그리고 성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난이도는 낮은 직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입주민 간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사무직의 경우 육체적 강도는 건설 노동자에 비해서 낮은 경향이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한에 쫓기는 작업, 그리고 책임감의 정도, 그리고 조직 내부적 갈등 상황 등 다양한 정신적 긴장 상태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육체적 업무 강도, 그리고 소음 정도, 그리고 외부 작업에 따른 할랭 작업 또는 혹서기 고온 작업 등 그 나름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종별, 그리고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느끼는 그 스트레스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때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등으로 인한 과로사 사망 사건을 산재로 승인받는 그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내용에 대한 그 스트레스 사항의 중요 요건 사항으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그 설명은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조사하는 그 이유는 뇌출혈과 심근경색과 같은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 주 평균 52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이 확인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비록 과로라고 하는 그 시간 데이터의 그릇은 적어도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 내용물을 풍부하게 채워서 주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 분석을 통해서 업무 부담 가중 요인 그 두 가지 이상을 찾아서 증명할 경우에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과로사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이러한 기회는 과로사 산재 사건을 승인으로 이끌어내는데 획기적인 조사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면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그 요건으로 총 7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그리고 두 번째는 교대제 업무, 그리고 세 번째는 휴일 부족한 업무, 그리고 네 번째는 유해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업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해 작업 환경은 할랭, 그리고 온도 변화가 많은 업무, 그리고 소음 업무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그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정신적 긴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정신적 긴장 요건을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데, 사실상 길거리에서 콩나물을 판매하는 그 할머니의 업무 내용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정신적 긴장 요건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긴장은 사실상 주관적 사항으로 어떻게 그 업무 내용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강약의 포인트를 찾아가는가 하는 부분인데,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주관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한 정신적 긴장 요건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 외 교대지 업무의 경우 기본 요건으로 찾아야 할 문제이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의 경우에도 근무 실태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사후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와 그리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내용을 채워나간다면 업무부담 가중 요인 2가지 이상 충족 요건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신적 긴장이 유발되는 업무 유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유형 중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면, 위험 회피 책임이 있는 업무, 그리고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그리고 과도한 달성 목표가 있는 업무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한 10가지 유형의 구체적 업무 유형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한 부하 정도를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총 6가지 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경우 이러한 세부 유형의 업무와 그 세부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춰가면서 사건 조사를 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추상적으로 그냥 힘들었다, 그리고 과로가 많았다, 회사에서 쓰러졌다, 또는 회사도 그 과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장한다면 사실상 산재 인정 여부는 백전백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를 주장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 이전 3개월 이상의 그 상황을 눈에 보이듯 입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림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산재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줄 아는 산재 전문 노무사가 그려야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들이 정확히 판독해서 뇌출혈과 심근경색의 그 원인이 업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과로사 특집 제2부로 과로라고 하는 그릇의 업무 내용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사항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 제3부에서는 기저질환이 과로사의 원인으로 결정날 수 있는 그 산재 사건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 다음 주 영상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